모든 빛과 소리, 그리고 입자에는 파동이 있다. 즉 3차원 공간에서의 모든 물체는 고유의 파동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관측되는 모든 물체뿐 아니라 관측이 안 되는 모든 입자까지도 파동을 가져 그 파동에 따라 관계 설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양자역학도 어찌 보면 이 파동에 의해 발견된 학문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우리 명린이 주부님들은 무슨 소리고? 파동은 내 뱃살 때릴 때 줄렁이는 것밖에 모르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파동의 움직임이다. 천간에 간목이 있을 때 이 간목은 관계 설정이 안 되어 있기에 간목 고유의 파동만 가지고 있다. 이 간목이 개수를 만나 관계 설정이 되면 간목이라는 학문에 더 매진하도록 만드는 파동을 가진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간목을 드러나게 만드는데, 배운 학문을 써먹든 따놓은 자격증을 써먹든 캬바라에서 춤바람 나는데 써먹는다. 간목이 병화를 보면 자신을 드러내려는 파동의 움직임 덕분이다. 즉 일간이 간목이라면 개수로 열심히 배워서 병화로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이 곧 관계 설정의 파동을 가지는 것이고, 반대로 병화일간이라면 간목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관계가 설정되니 간목인 엄마를 보살피고 사람들을 보살피고 과하게 보살피다 보니 오지랖이 되는 이치이다. 개수가 없는 병화는 간목을 외화 내빈 내지는 뻥튀기 하여 키울 수 있는데, 지장간에라도 개수가 있는 병화는 간목을 아주 튼튼하게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 즉 교육계통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사회적 관계 설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 천간의 일간이 뭐냐에 따라 그 일간의 고유 습성을 가지기보다는 옆에 무슨 십성이 있느냐에 따라 관계에 의해 파동이 바뀌며,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및 가치관을 모두 바꿔놓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핵을 중심으로 전자는 항상 움직이고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우주는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사람의 운명 역시 움직이고 있으니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파동이 타고날 때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리듬이 그러하고, 파도의 너울이 그러하고, 소리의 울림과 물체의 움직임, 빛의 움직임, 밥을 안 먹은데도 불룩해지고 있는 자신의 뱃살마저도 그 고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이슬만 먹는데도 공기만 마시는데도 자신의 뱃살은 가만히 있질 못한다. 가만히 있어. 하면서 때리고 넌 왜 내 말을 안 듣니? 남편이니? 하면서 때리는 행위 또한 마음의 파동에서 시작되어 자신의 뱃살에 화풀이를 하는 파동을 가진다. 음양오행의 모든 만물에는 고유의 파동과 관련하여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지문이 모두 다르듯 진동수 또한 모두 다르다. 이것은 물리학에서는 고유 진동수라고 한다. 같은 진동이 만나면 서로 반응을 한다. 이것을 공명현상이라고 한다. 공명현상이란 같은 파동인 진동수가 만나면 진폭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공명이라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같은 파동을 가진 입자들끼리만 반응한다는 것이고, 더욱 증폭시키는 행위를 만들며 무의식의 인연법을 이어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실생활에서는 고유 진동수인 파동을 이용해 악기를 만들기도 하고 라디오 주파수를 만들기도 하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스마트폰의 통신사 기지국과 와이파이의 주된 물리적 파동을 만들기도 한다. 명리학의 모든 생극제와 법칙 또한 파동에 의해 움직인다. 간목이 기토를 보는 것보다 무토를 보는 것이 훨씬 높은 공명을 일으킨다. 같은 양의 글자이니 직접 상극하려고 달려드는 것이다. 만약 기토일간이 경금이라는 상관을 가졌을 때 을목을 보면 합살하려고 하는 파동을 일으키고, 간목을 보면 경관하려는 파동을 일으킨다. 여기서 상관 합살이란 불가항력인 평관을 봤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만든다는 것이고,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 이 정관을 직접 바꾸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말도 안 하고 술 처먹고 아침에 귀가한 남편을 맞이할 때 기토일간이 을목 경금으로 합살을 하는 팔자라면 유연하게 대처하여 일단 욱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칠살 같은 남편을 바라보며 대책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상관경관된 팔자는 그냥 남편을 집어던진다. 여기에 정인이 개입되면 정관을 더욱 살리기에 애초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남편의 행위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파동의 생각은 모두 정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연락도 없이 술 처먹고 아침에 기어들어온 남편을 보며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두 다르게 대처하며 살아가는 파동을 가졌다. 수많은 역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 사람의 사회성을 볼 때 상관이 있으면 팔자에서 정인을 찾으라고 하고, 편관이 있으면 팔자에서 식신을 찾으라고 하고, 편인이 있으면 편재, 겁재가 있으면 정관을 찾으라고 한다. 왜 이런 말이 나왔으며 왜 이런 사흉신이 재화되지 않을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킬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년 운세를 보실 때도 일진을 보실 때도 이런 흉신이 재화가 안 될 때 일을 시작하면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환경인 지진은 온갖 합형충 파해를 일으키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인간관계에서 지치며 내가 파동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발생하는 무의식의 공간인 지진은 그야말로 인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갖 잡다한 MSG를 다 첨가한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명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인생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언제나 인간관계를 하면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싸움에 헤어지는구나를 깨닫고 내 마음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구나를 아는 것이 귀룡하복을 점치는 학문에서 점차 인문학 쪽으로 가는 명리학의 방향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태어났는데 저절로 부모라는 환경을 부여받았고 그 부모로부터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배웠습니다. 잘 배웠던 잘못 배웠던 이때부터 부모의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형제와 싸우며 서로의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또한 언제나 짝을 찾을 준비를 합니다. 저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나요? 라는 질문은 결국 저는 언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전생의 인연법이라는 파동이 공명을 울려 왼수지간이었던 업을 풀기 위해 그 왼수 같은 사람이 언제 입자가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기결이 됩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꿈과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온갖 꿈과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합격이라는 꿈과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부자가 되는 꿈과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는 온갖 꿈과 희망을 안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오중기토가 발동하여 양에서 음으로 꺾일 때쯤 결국 자수라는 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나? 늙어가는 몸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지쳐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한탄만 하다가 결국 현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 자중기토가 없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흑의 기나긴 공간에 들어갑니다. 해수를 지나 살아생전에 집착을 거르고 자수해서 다시 집착이 걸러지며 드디어 자수가 끝나갈 때쯤 또다시 인목이라는 시작을 바라보며 축토라는 포근한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되는 무의식의 습관인 희망과 꿈을 간직한 채